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반갑습니다. 경일중 1학년 여러분. 오늘은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적 민감성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학습 목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적 민감성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 공감과 배려의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자, 도덕적 상상력. 안 나오네요? 자, 안 나오네요? 도덕적 상상력, 도덕적 민감성, 그리고 역할, 도덕적 상상력을 통한 공감과 배려의 자세. 자, 공감과 배려의 자세를 우리 키워드로 뽑아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또 볼게요. 이 할머니가 되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죠? 할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얘들아, 우리 함께 도와드리자! 라고 이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친구가 그래 좋아, 할머니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도와드리고 가자 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의 수레를 같이 이렇게 밀어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세 친구들은 이 할머니를 왜 도와드리고 있을까요? 친할머니라서 모르는 할머니 같아요. 그런데 계속 도와드리고 있죠. 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을 도와줬죠?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덕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 자, 여러분 혹시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도덕적 상상력. 자, 도덕과 상상력이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자신의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우린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 행동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행동이 행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나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해요. 이 도덕적 상상력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따가 배울 도덕적 민감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바로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이 있을 때 아까 말했듯이 도덕적인 사고에서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기가 용이하게 되겠죠. 내가 하게 될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거고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덕적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판단이 매우 어렵겠죠. 따라서 우리는 결국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또는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는 바로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행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역지사지? 역지사지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자신과 타인의 입장에서 도덕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능력이 바로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도덕적 상상력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자, 도덕적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 한 가지와 도덕적 상상력은 매우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정말 떼어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자, 바로 그것은 도덕적 민감성입니다. 도덕적 민감성이 없이는 절대 도덕적 상상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로 어떤 상황을 이건 도덕적 문제 상황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을 바로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문제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해요. 자, 이 사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슬기와 수정이는 주말에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만났다. 도서관에 들어가려는데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았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이 저분을 도와주지 않을까? 우리 빨리 도서관에 들어가자. 라고 슬기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수정이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가 부축해 드려야겠어. 라고 수정이가 말을 했어요. 자, 슬기와 수정이는 서로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생각을 했죠. 수정이는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했고 슬기는 지금 바쁘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자 도서관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슬기는 이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 상황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반면에 수정이는 이건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다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부축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생활에 살면서 이런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뒤에 도덕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런 도덕적인 사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원천 자체가 없어지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인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민감성, 딱 이거는 문제 상황이야. 도덕적 문제 상황이야. 라는 것을 알고 그 뒤에 매우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상상력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도덕적인 사고의 틀을 갖추게 되고 그 사고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혹시 슬픈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 있나요? 아니면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슬픈 이야기를 듣거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떠올려지면서 막 눈물이 나고 이랬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덕적 상상력은 이러한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덕적 상상력에 있어서. 자,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는 이런 공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겠구나.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처지에 따라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입장에 공감하고 또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이런 자세들이 역지사지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빼앗는다면 그 친구는 나는 그런 물건을 가져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친구는 자기의 물건을 빼앗겼기 때문에 매우 슬프고 매우 억울하고 매우 화가 나겠죠. 그러한 우리 행동에 대한 결과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물건을 뺏으면 쟤는 매우 화가 날 거고 또 슬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 물건을 뺏지 않아야지. 제 물건이 좀 탐나더라도 참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바로 도덕적인 사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양하게 생각을 할 때 바로 우린 도덕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도덕적인 상상력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인 상상력의 역할은 바로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도덕적 상상력의 역할이죠. 자, 도덕적 상상력의 역할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 상상력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하며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적 민감성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봤죠? 그러면 우리 오늘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덕적 상상력과 도덕적 민감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도덕적 상상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는 능력을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도덕적 상상력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도덕적 어떤 사고를 통해서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 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 상상력의 역할일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민감성은 어떤 것일까요? 도덕적 민감성이 어떤 거였죠? 도덕적 문제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을 이건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야. 이건 지금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것이 도덕적인지 어떤 것이 도덕적 행동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라고 하면서 되게 도덕적 문제 상황을 캐치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도덕적 사고를 통해서 도덕적 행동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덕적 민감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민감성을 통해서 먼저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 상황이구나를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그 뒤에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우린 도덕적인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도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인 민감성 그리고 도덕적인 상상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했는데 바로 공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공감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의 행동의 결과가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각도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공감과 더불어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상상력에 매우 필요한 능력이었죠. 나의 행동에
결과를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바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상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덕적 상상력, 도덕적 민감성 어떻게 보면 매우 비슷하기도 하고 또 세분화해서 나누자면 상상력과 민감성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을 배웠는데 우리 오늘 이런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을 잘 발휘해서 또 앞으로 도덕적인 사고 그리고 도덕적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경희중 1학년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잊지 말고 꼭 하시고 출석 체크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